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2024년) 파리 올림픽이 개막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국내 올림픽 열기 생각보다 차갑다는 이야기가 많죠. 그 이유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인기 구기 종목이 참가하지 못한 데다 시차도 하잖아요. TV 중계 보기 힘들다, 이런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죠. 여기에 올림픽 시청 문화도 급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따라서 과거와는 다르다, 올림픽 특수는 이제 없다, 이런 이야기들도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파리 올림픽 열기는 이대로 식어가는 것일까요? 바로 이 점에 종이신문들이 주목하고 있더라고요. 새로운 기록이 나왔다, 아주 신나서 보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지상파 올림픽 시청률. 지난 27일 새벽 2시부터 6시까지 파리 올림픽 개막식이 중계됐었는데요. 지상파 3사가 모두 중계했잖아요. 그런데 3사 시청률 다 합쳐봤더니 겨우 3%에 그쳤다고 합니다. KBS 1TV가 1.4%로 가장 높긴 했고요. MBC가 1%, 그리고 SBS는 정말 충격적이에요. 0.6%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올림픽 개막식 시청률이 0%대. 이 액가 시청률도 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원래 이렇게 낮았었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과거 올림픽 개막식과 한번 비교해 봤거든요. 바로 전, 그러니까 2021년에 열렸던 도쿄올림픽 개막식. 이때 시청률 보니까요. KBS가 8.4, SBS가 4.8, MBC가 4%. 합쳐보면 17.2%나 됐어요. 파리 올림픽보다 6배 가까이 높았었더라고요. 에이, 도쿄올림픽은 우리나라와 시차가 같기 때문 아닐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지금처럼 시차가 매우 컸었던 2012년 영국 런던에서 올림픽이 열렸었죠. 이 런던 올림픽 개막식 시청률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KBS가 7.2, SBS가 4.4, MBC가 3.9. 이때도 총 시청률이 15.5%나 됐어요. 지금보다도 5배 이상 높았던 거죠. 역시 시차가 컸던 2016년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루 올림픽. 이때도요, KBS는 10.5, MBC는 5.3, SBS는 4.3. 총 시청률이 20.1%나 됐었거든요. 따라서 이번 파리올림픽 시청률이 낮은 거 단순히 시차 문제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종이신문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결과를 보면 이번 파리올림픽 중계는 한마디로 망했다. 지상파 3사가 이번 올림픽 중계를 위해 캐스터들과 해설위원들을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시키는 등 대대적인 홍보전을 펼쳤잖아요. 돈도 엄청나게 썼다고 하더라고요. TV 중계료가 상상 초월이잖아요. 그런데 손해를 크게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종이신문들이 떠벌리더라고요. 그런데 TV 시청률만 실망스러운 게 아니었죠. 올림픽 특수를 기대했던 자영업자들, 지금 거의 울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본격 휴가철이 다가온 데다 역대급 무더위까지 찾아왔잖아요. 자영업자들의 걱정은 올림픽 개막과 함께 오히려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압구정역 인근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A씨는 파이낸셜 뉴스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자 동네라고 하는 여기도 안 좋은 경기가 체감될 정도로 장사가 안 된다. 이 올림픽 전부터 안 됐다는 얘기겠죠. 지난 올림픽 때 여자 배구처럼 응원 열기가 뜨거워지는 종목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기대감이 크지는 않다, 라고 지금 분위기를 전하더라고요. 이분의 말처럼 올림픽 열기를 뜨겁게 하려면 아무래도 단체 구기 종목의 선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 올림픽에는 남자 축구 대표팀이 지난 4월 아시안컵에서 패배하는 바람에 48년 만에, 무려 48년 만에 올림픽 본선행이 무산됐었죠. 그리고 지난 올림픽 때 온 국민을 뜨겁게 만들었던 여자 배구 대표팀도 안타깝게도 예선을 통과하지 못했더라고요. 게다가 야구는 아예 개최 종목에서 빠져버렸고요.
우리 국민들 모두가 함께 열광할 만한 종목이 이번에는 많지가 않다는 점, 이 점이 올림픽 열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림픽 시청 문화도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소위 짤방 아시죠?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워낙 인기 있는 짤방이 올림픽 시청 문화까지 바꿔놓고 있다는 겁니다. 인천일보 기자를 만난 한 시민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전에는 술집에서 대형 스크린으로 올림픽을 즐기는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각자 유튜브를 통해 관심 있는 종목이나 메달을 획득한 경기에 전부도 아니고요. 요약본 위주로 시청하는 문화로 바뀐 것 같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실제로 주변에도 이런 분들 너무나 많죠. 올림픽 중계 이거 다 보는 거 너무 지루하다. 하이라이트나 쇼폼만 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바로 짤방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긴 시간 이어지는 긴장감, 이 축구나 야구 경기 보면서 이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배구도 마찬가지고 농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구기 종목을 보면서 느끼는 긴장감, 이것마저도 즐길 여유가 지금 사라졌기 때문이 아닐까. 워낙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가 증권가에서도 올림픽 특수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광고 대행사 제일기획, 이노션 이런 데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강석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렇게 얘기해요. 파리올림픽 개막에도 예년과 달리 전통 수혜주라고 불렸던 광고, 방송 주가 상승 탄력이 제한적이다. 새벽 경기 편성과 다수 인기 종목 출전 실패로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줄었고 더딘 경기 회복이 더 강력하게 작용한 영향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올림픽 열기가 축 처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유통가에서는 올림픽 특수 불꽃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애청자 여러분들은 집관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집관족. 이게 뭐냐면요. 집에서 올림픽을 보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집관족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유통업계는 집관족들을 위해 다양한 밀키트 등 먹거리를 대거 내놓고 있습니다. 거리 응원이나 집 응원 대신 집에서 맛있게 먹으면서 올림픽을 즐기라는 거죠. 하지만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직관적은 거의 혼자서 올림픽을 볼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것도 짤방 위주로. 아무래도 먹는 것도 예전에 비해 크게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에 안타까운 논란까지 더해지고 있더라고요. 지난 28일 한 공무원이 작성한 직장인 임명 온라인 커뮤니티, 뭐 블라인드죠. 이 블라인드에 이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한국 선수단이 올림픽 금메달 하나도 못 땄으면 좋겠다. 공무원 블라인드니까 작성자는 공무원으로 추정되겠죠. 근데 이 작성자는 이렇게 써놨어요. 누구는 하루에 시민 100명씩 상대하고 공문 수십 개 처리하는 짓을 30년 해야 연금 130만 원을 받는다. 근데 저 운동이 뭐라고 금메달 따면 연금을 퍼주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런 얘기까지 해요. 선수 본인이 능력이 있으면 사적으로 스폰 받아서 준비해야 하는데 현실은 지자체에서 팀 만들어 월급 주지 않느냐. 우리 시에서도 하키, 핸드볼, 탁구팀이 있는데 거기 소속된 선수들이 바라는 게 너무 많았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어떤 얘기를 할까요? 금메달이 국위 선양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모르나 보네. 세계 1등은 아무나 하나? 그럼 너도 금메달 따지 그래. 국민들을 기쁘게 해주는 것도 생각해야지. 이런 비판의 댓글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요, 동조하는 댓글도 있었다는 거예요. 금메달이 국위선양하는 시대는 지나가긴 했지. 금메달 연금이 너무 많긴 한 듯. 올림픽 시청률도 저조하긴 하더라. 뭐 이런 댓글들도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런데 여기서 참고로 금메달 리스트가 받는 연금 얼마나 될까요? 문화체육관광부 자료를 보니까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기준 금메달 리스트 연금을요. 월 100만 원. 여기에 포상금 6,30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은메달 리스트는 연금 75만 원에 포상금 3,500만 원. 동메달 리스트는 연금 월 52만 5천 원에 포상금 2,500만 원. 이렇게 받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지자체나 체육회 등의 포상금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업체에서 주는 포상금도 있을 수 있고요. 실제로 이번에 남자 양궁 단체전 금메달리스트인 김우진 선수의 경우 문체부와 충북체육회 등의 포상금을 합치면 적어도 1억 3,225만 원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금메달 따기 위해 들인 땀과 노력을 생각하면 적어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앞서 공무원처럼 묵묵히 일하는 직장인들을 감안하면 상당히 많아 보이기도 하고요. 애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런데요, 여기서 저희가 꼭 짚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파리 올림픽 열기 이대로 식어갈까요? 파리 올림픽 아직 한참 남았잖아요. 반전의 계기는 없을까요? 개막식이 열리기 전만 해도 우리 선수단의 분위기는 암울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예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48년 만에 최소 선수단으로 메달 전망도 최악이었거든요. 특히 영국의 스포츠 베팅 플랫폼 OLBG의 슈퍼컴퓨터가 예상한 우리나라 메달 전망은 금메달 5개, 은메달 6개, 동메달 5개에 불과했거든요. 종합순위도 20위. 와, 10위권 내에도 들지 못하고 20권 밖으로 밀릴 것이다 라고 전망하더라고요. 하지만요,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선수단 뜻밖의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대회 나흘 만에 금메달 5개, 은메달 3개, 동메달 3개. 이미 목표 달성을 했어요. 이런 추세라면 역대 최다 금메달 타이 기록인 13개를 따냈던 2012년 런던 대회 이후 최고 성적표를 질 수 있다라는 기대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덕분일까요? 올림픽 10연패라는 위협을 달성했던 여자 양궁 단체전 결승전. 이 경우 MBC 시청률이요, 10%를 기록해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연패를 달성했던 남자 양궁 단체전 결승전에서는 SBS가 10.2%로 시청률 1위에 올랐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 시청률이 도쿄올림픽 여자 양궁 단체전 결승전 1위를 차지했던 방송사의 6.2, 남자의 8%보다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아니, 시청률 쪽박이라더니 이 정도면 대박 수준 아닌가요? 따라서 선수들이 앞으로도 멋진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면 우리 국민들은 시차에도 불구하고 신나는 응원을 보낼 준비가 돼 있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선수들이 더 멋진 모습을 보여줘서 금메달을 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공무원의 마음도 다 풀리고요. 시름시름 앓고 있는 우리 자영업자들, 우리 경제도 활력을 되찾을 수 있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요.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